안녕하세요. 모쌤의 손뜨개 강좌.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지금 여러분도 다 뜨셨죠? 다 뜨셨으면 예쁘게 뜬 이 작품을 완성을 예쁘게 해주셔야 되는데, 뜨개는 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완성하는 거, 마무리가 진짜 중요해요. 옷을 정말 귀신같이 기똥차게 저보다 훨씬 잘 뜨시는 여사님들도 이제 마무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시접이 툭툭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예쁜 마무리를 할 줄 몰라서 대충 마무리해서 입고 다니시는 바람에 진짜 예쁜 그 작품, 그 솜씨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좀 예쁘지 않게 떴더라도 마무리를 예쁘게 해주시면 진짜 예쁜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뭐 잘못 떠서 여기 구멍이 났다. 구멍을 아플리케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뭘 가리려고 붙였는데 오히려 안 붙였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쁜 작품이 나온다던가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만큼 마무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파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퍼 달기죠. 지퍼가 없으면 이제 여밀 수가 없으니까 요즘엔 지퍼가 진짜 예쁜 게 많이 나와요. 지퍼에 들어가는 장식들도 많은데 이 장식들은 여러분이 예쁘게 인형 같은 소품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지퍼 파는 데서 같이 파는 참 장식 같은 걸 달아주셔도 예쁘더라고요. 자, 지퍼를 오픈했어요. 자, 요즘에 지퍼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서 여러 개 샀어요. 저도 앞으로 많이 쓰려고. 자, 이 지퍼를 일단 이렇게 열어주세요. 끝까지 연 다음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반을 먼저 접어 보세요. 반을 이불 개듯이 접어서 접고 또 접고 반대쪽도 반, 이렇게 접으면은 딱 중간에 얘가 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반에 딱 왔어요. 굳이 이렇게 반을 맞추지 않아도 대충 이런 모양의 파우치가 완성될 거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세워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지퍼를 다는 게 저는 쓰기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아래쪽에다 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들게 되면 저는 마음이 불안해서 아래에다 달면은 혹시 내가 안 잠궜을 때 딱 들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저는 못 달아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그 불안해서 저는 아래쪽은 될 수 있으면은 안 달았으면 좋겠고요. 이 옆쪽 아니면은 이 위쪽에 다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위쪽이 아무래도 깊어서 넣기는 좋긴 하지만 이제 너무 깊어서 속에 있는 거 꺼낼 때 손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가장 무난하게 옆에다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퍼를 달 때는 일단 이 지퍼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30cm 지퍼를 샀기 때문에 30cm 지퍼에 딱 맞을 거예요. 요만큼. 자, 요걸 달아줄 건데 한쪽 따로따로 달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자, 위치를 시켰으면은 요게 유지가 되도록 고정을 해야겠죠. 고정은 시침핀 또는 요즘 소잉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요거 이렇게 집게로 찝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전 요 포인트로 요 핑크색이, 요 살구색 핑크색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기에 요거 이렇게 조금 벌려가지고 보이게 바느질을 할 거예요. 한 5mm 정도 요 핑크색이 보이도록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 5mm 정도 보이게 끝.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 해줘야겠죠. 중간에 이렇게 벌렁벌렁 하니까 이렇게 중간에도 하나 살짝 꼽아줄게요. 중간은 세로로 꼽으면은 조금 불안정해서 가로로 꼽으시면 손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찔릴 수 있기 때문에 손 조심. 강의를 하다 보면은 찔려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하지만 여기는 제 개인 유튜브니까 아프다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해서 예쁘게 고정을 먼저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실의 매듭을
지어서 제가 미리 지어놨네요. 안 예뻐서 다시 한번 칠게요. 자, 실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여기서 바느질을 해나갈 건데 여기 예쁜 쪽 앞을 보시고 실은 비슷한 색, 요 안쪽도 제가 마감하는 걸 이따 보여드릴 거라서 비슷한 색깔로 제가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하려면 박음질 해주시면 좋아요. 박음질. 박음질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자, 박음질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앞에 나왔으면은 뒤로 한 땀 갑니다. 그 땀만큼 앞으로 다시 와요. 앞으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자,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박음질로 검색해 보시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튼튼하게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박음질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박음질이 너무 힘들다. 반박음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이도 저도 너무 힘들어. 나는 홈질밖에 몰라요. 홈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튼튼하게 한 번 더 여며줄 거기 때문에 그냥 홈질로 가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실은 우리가 본판을 완성한 이 황토색,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베이지색? 요 색깔로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요 안쪽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색깔이 너무 많이 튀어 보이면 안 예뻐서 저는 속도 예뻐야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안쪽이랑 거의 비슷한 색깔 실, 잘 티가 안 나죠. 이렇게 비슷한 색깔로 맞춰줬어요. 그래서 안쪽 지퍼의 원단 색깔과 비슷한 색깔로 일부러 골랐습니다. 밖에서도 별로 티 안 나죠? 자, 이렇게 해서 박음질로 쭉 가도 되고 홈질로 가도 되고 반박음질로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끝까지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햇빛은 굉장히 좋았는데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우리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 산책을 못 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답답한데 벚꽃은 다 떨어지는데 벚꽃 떨어지기 전에 이거 한번 갖고 나가서 찍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쁜 사진도 못 찍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좀 우울하시죠? 그래도 이런 거 뜨개질하고 바느질하고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그런 우울함이 싹 날아가요.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고 후딱후딱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도 이거 들고 상큼한 마음으로 마실도 다닐 수 있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끝까지 쭉쭉쭉쭉 가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끝까지 예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만약에 지퍼를 샀는데 너무 길어, 너무 짧으면 중간에만 달아주면 되는 거고요. 너무 길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버리세요. 여기는 잘라버리고 여기 지퍼가 끝나는 부분, 요 마감이 없잖아요. 이 마감을 실로 동동동동동동 여러 번 돌려가지고 지퍼가 열릴 때 여기서 딱 끝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짧으면 이제 입구가 좁으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되 이제 안 맞으면 딱 맞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그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찔렸어요. 자, 끝에 왔으면 여기 원단 부분에다가 매듭을 지어 주시는 게 좀 탄탄하겠죠. 뜨개 니트 부분은 성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듭 짓고 한 번 더. 제가 또 불안해요. 이런 거 한 번만 지어줘도 상관없는데 불안한 마음에 2번씩 3번씩 짓다 이렇게 꼬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실이 안쪽에서 마감이 될 수 있게 속으로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톡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하느냐?
자, 반대편은 여기 있죠. 이 지퍼를 일단 닫아요. 닫습니다. 닫고 똑같이 여기 끝과 여기 끝부분이 만날 수 있게 같은 텀을 주고 이렇게 시침핀을 또 꽂아줘야 되는데 얘는 조금 먼저 시침핀을 꽂은 다음에 열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쪽 같은 시작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열어놓고 하다 보면 끝이 막 이렇게 나간다던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개를 요 끝과 이 끝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서 여기를 일단은 지퍼를 닫아놓고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고정하고 또 끝에도 이쪽 끝에도 자 여기랑 딱 맞죠? 딱 맞는 부분에다 딱 놓고 일단 고정. 이런 거 하다 보면 저는 꼭 한 번씩 찔려요. 여러분도 그러시나 모르겠는데 아직 바느질은 제가 꾼이 아닌가 봐요. 저도 여러 가지 공예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재료도 집에 너무 많아요. 뭘 하려고 하면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깨끗할까요? 물론 아니죠. 자, 뭘 많이 하고 건드려 봤던 사람들은 집에 재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재료에 치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창고에 가도 내 짐, 모든 우리 식구들이 쓰지 않는 모든 서랍에는 싹 다 제 짐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아주 빡빡하게 다 써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재산이니까 어떨 때는 열어보고 되게 뿌듯할 때도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할 때는 새로 사게 돼요. 이게 필요한 때 나한테 필요한 거 왜 이렇게 집에 없는지 필요하다고 열어보면 꼭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이 들어가기 편하게 열어요. 연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바느질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빨리 돌리기 원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홈질도 괜찮고 박음질도 괜찮고 반박음질도 괜찮습니다. 예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느질꾼은 아니니까. 자, 약간의 텀을 주고 이렇게 제가 바느질을 그렇게 뜨개에 비해서는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안쪽 보면 아주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참, 여러분은 요즘 뭐 드세요? 남편도 재택근무라고 집에 있고 딸내미도 이제 온라인 계약이 이번 주부터, 저희 아이는 중3이라서 온라인 계약을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부터 한대요. 온라인 계약해도 어차피 집에서 급식을 주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점심을 해놓고 출근을 하던가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야 하는데 이게 집에서 밥하는 것도 방학 뭐 한 달, 두 달이었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밥을 하긴 진짜 처음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밥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도 챙겨야지, 점심 챙겨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또 저녁 해야지, 저녁 챙기고 치우고 나면은 자야 돼요. 진짜 너무 바빠요. 왜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바쁜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뭐 코로나 수칙 해가지고 집에서 주는 대로 먹자 이런 거 붙여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워낙 또 입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는 대로는 절대 안 먹죠. 국도 한 번 줬던 국 두 번 주면 절대 안 먹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피곤합니다. 맨날 점심 먹고 나면 맨날 저녁 걱정해요. 저녁 때 뭐 먹지? 점심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지금도 걱정이네요. 저녁에 뭐 먹지? 여러분들 뭐 먹고 사시는지 궁금해요. 다들. 다른 나라들은 뭐 사재기 한대잖아요. 뭐 휴지도 사재기 하고 뭐 이거 온갖 생필품들을 굉장히 사재기를 많이 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재기가 없는 이유가 있대요.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사재기가 없다. 왜? 다 시켜 먹는데요. 사재기 안 해도 시키면 다 오니까 시켜 먹는다고 해요. 저도 시켜 먹으면 참 좋겠는데 또 입 짧은 우리 집 사람들 시켜 먹는 게 질린다며 안 먹어요. 힘듭니다. 제가 뭐 음식 솜씨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와중에 또 잘 해내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주부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제 딸에게 늘 얘기하죠. 너는 나중에 금전적으로 꼭 성공해서 아줌마랑 같이 살아라. 너의 큰 인생의 큰 숙제가 없어질 것이다. 가족들에게 음식 해주는 게 사랑이어야 하는데 이게 늘 사랑일 수만은 없더라고요. 사랑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저는 나쁜 엄마인가 봅니다. 내가 재밌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싶고 큰일이에요. 이런 거 할 땐 시간도 참 잘 가고 마음도 평화롭고 저는 이렇게 뜨개 할 때 그 뭐라 그러죠? 향이라 그러죠? 향초가 아니라 그 향을 좋아해요. 향을 피우는데 그 마음에 정화시켜 준다는 향, 요가 할 때 피운다는 그런 향들을 사다 모아서 요거 향 딱 피워놓고 내가 좋아하는 차나 커피를 탁 마시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세상에서 아무도 안 부러워요. 뭘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하나도 안 부럽고 저는 평생 이런 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안 다니고 집에서 365일 있어도 요거 재료만 저에게 풍부하다면 늘 샘솟는 아이디어로 이것저것 할 수가 있을 텐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됐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나요? 손뜨개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손뜨개만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나 손뜨개도 좋아하고 퀼트도 좋아해. 나 퀼트도 좋아하는데 뭐 홈패션 미싱하는 것도 좋아해. 이런 식으로 뭔가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만드는 거를 다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문화센터 강사 경력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강사 경력 20년 동안 제가 문화센터에서 뭘 했겠어요. 시간만 나면 뭘 배웠겠죠. 딴 자격증만 해도 엄청나요. 뭐 캘리그라피도 있고 POP도 있고 손뜨개 당연하고요. 뭐 커피 제가 강사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커피니까 커피 자격증을 제일 많이 땄어요. 커피가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격증을 많이 땄고요. 그리고 또 딴 게 뭐니 선물 포장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특이한 거 헤어 아트가 뭐냐고요? 헤어 아트가 말 그대로 머리카락 아트예요. 머리카락 닦는 거 배우는 건데 닦는 것뿐만 아니라 묶는 거 이런 거 딸내미가 있는 집에서는 그런 것도 해주시면 배워두면 참 유용하게 잘 쓰시거든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걸 땄었는데 우리 딸내미가 방학 때 잠시 문화센터에 놀러 오더니 벽에 붙어있는 헤어아트 광고를 보고 엄마 이거 내가 수강료 내줄 테니까 이거 배워서 내 머리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당돌한 딸내미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딸내미의 아주 간절한 바람으로 헤어 아트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어요. 헤어 아트도 했고 또 스텐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즘에는 많이들 안 하시는데 판화예요. 공판화.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필름지 같은 데다가 예쁘게 판을 뜬 다음에 거기다가 물감을 기법을 이용해서 예쁘게 집어넣어서 뭐 나무에도 꾸미고 벽화도 그리고 하는 스텐실 자격증도 따서 굉장히 강사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스텐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퀼트도 있었고요. 미싱, 홈패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끝까지 배워서 뭔가 하나 배우면은 끝까지 배워서 자격증을 따놔야 뭔가 한 것 같고 증이 남아야 뭔가 내가 했다는 증거가 남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제가 배운 과목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생활에 필요한 과목. POP 생활에 안 필요할 것 같죠?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특히 우리 딸 어렸을 때 뭐 방학 숙제 같은 거 할 때 뭐 제목 표지 써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선거 정교회장 선거 같은 거 포스터 같은 거 그릴 때 엄마의 도움으로 다 집에서 해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해서 부업으로 좀 짭짤하게 돈도 벌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했었고요. POP도 있고 캘리그라피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POP와 캘리그라피 강좌가 경계가 약간 무너져서 같이 쓰더라고요. 반은 POP, 반은 캘리그라피 이런 식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런 거 하는 것도 요런 데도 써가지고 붙이면 예쁘거든요. 라벨 같은 데다가. 그것도 하나씩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끝까지. 이게 떠들어야 시간도 빨리 가요. 그래서 혼자서 뜨게 하면 재미없는데 여러분들하고 언젠가 방송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이렇게 뜨면 진짜 3시간, 4시간 후딱 가죠. 방송을 하면서 뜰 수 있을까요? 정신이 분산돼서. 저의 강사 경력을 믿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왔습니다. 자, 마무리가 중요하죠. 끝까지 왔으면은 원단에다가 살짝 걸어서 마무리 짠 해주고 한 번 더. 자,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똑. 자, 드디어 지퍼 달기가 끝이 났어요. 잠궈 볼까요? 자, 안쪽. 아, 창피한데 그냥 볼게요. 야, 아주 가관이죠. 안쪽. 지그재그. 자, 다행이에요. 비슷한 색깔로 마무리를 해서 일단 한번 잠궈서 보고. 예술이네. 딱 맞죠? 딱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됐죠. 뭐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물론 전문가의 솜씨처럼 잘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거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펄럭펄럭거려요. 뭐 물건 넣었다 뺐다 할 때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면 지저분하고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 부분을 예쁘게 꾸며주는 거. 자, 요거는 하고 싶은 분은 하시고 안 하고 싶은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안쪽에다가 지그재그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지그재그 스티치가 뭐냐. 자, 지금 것은 바느질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느질을 했었는데 이번 지그재그 스티치는 이렇게 가면은 조금 불편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겹으로 색깔이 좀 티가 나는 예쁜 색깔로, 이거는 제가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티가 나는 색깔로 꼽아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그재그가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안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안쪽에서 이렇게 푹 꽂았을 때 이 밖으로, 여기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파란색이 보이니까 안 예쁘겠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을 떠줘야 돼요. 이렇게 중간을,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떠가지고 밖에서는 파란색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쪽에서만 파랗게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안쪽에, 여기 안쪽에 살짝 반만 떠주세요. 떴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쏙 나와요. 여기다가 떠도 되는데 저는 두 개 다 이 앞쪽에서 떠줄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뒤로 가요. 자, 여기가 요만큼이죠. 여기 지금 바느질선보다 안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홈질처럼 보이시나요? 홈질처럼 이렇게 떴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에다가 또 한 땀 떠요. 자,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게 떠줍니다. 자, 요건 안 뜰 자신이 별로 없다. 이 원단이랑 같이 이렇게 뜨셔도 돼요. 원단이랑 이렇게 같이. 저도 원단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원단 살짝 집어서 홈질 방향으로 떠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아, 자꾸 산으로 가네요. 자꾸 올라가지. 자, 여기 위쪽에 이 텀과 이 텀이 비슷하게, 여기서 이만큼 왔으면 얘도 요만큼 가야 되죠. 요거랑 비슷하게 가는 게 예뻐요. 물론 뭐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예쁘게. 자, 이렇게 갔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밑에 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요만큼 요 지점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떠줄게요. 자,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확인하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내가 여기를 빵꾸를 뚫었나 안 뚫었나 확인해주고 안심하면 이렇게 당겨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실은 옛날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되게 많이 했잖아요. 십자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조건 했죠. 십자수 실이에요. 그때 쓰다 남은 십자수 실이 한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로 이렇게 나중에 뭐 미래를 예견했는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다 모아놨습니다. 자, 십자수 실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많으시죠? 이렇게 생긴 십자수 실. 다 갖다 버리신 분들, 깔끔쟁이들은 다 버렸어요. 잘 버려야 집안이 깔끔하다고 하던데 저는 못 버려서 아주 집안이 상그지 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요만큼 여기네.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홈질, 여기다 한번 홈질, 저기다 한번 홈질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스티치가 나오겠죠. 제가 뭐 자수 강사는 아니지만 이게 아마 유럽 자수에 이 스티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자수를 아직 안 배워서, 자수까지 배우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마크라메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마크라메도 배우고 싶고, 서양 자수도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만도 할 일이 태산인데, 여러분께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지금 강아지 옷도 손뜨개로 리폼해서 일반 바람막이 점퍼를 응용해서 강아지 점퍼 만들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애견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이렇게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을 거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요만큼 해봤어요.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절렁덜렁 거리던 것들이, 자, 요게 딱 붙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지퍼를 열어서 안쪽이 보여도 전혀 굴욕이 없어요. 아주 이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 끝까지 마무리. 끝에도 파란색이 안 보이도록 뿅 해서, 자,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안 보이게 잘 숨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가 자, 끝까지 마무리 해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반 뜸을 떠서 이렇게 해서 가위로 딱 잘라주면 끝. 진짜 아슬아슬. 요만큼 남았어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그냥 마무리된 것보다 훨씬 예쁘죠? 덜렁거리지도 않고, 지퍼를 열었을 때 안쪽이 예쁘게 나오니까 뭔가 안도 더 보여주고 싶고, 원래 내가 알고 있잖아요, 안쪽이 어떻다는 것은. 자, 여러분도 자신감 있는 안감, 이렇게 안 마무리까지 해주시기 바래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도 예쁘게 완성하셨나요? 짜잔, 짜잔, 양쪽 다 이렇게 지그재그 스티치로 굴욕 없는 안쪽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퍼를 쭉 닫아주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을 꼬매야겠죠. 자, 요 지퍼가 있는 쪽이 위쪽, 지퍼가 없는 쪽이 아래쪽이에요. 요 아래쪽 밑단을 꼬매줄 차례인데, 정확하게 가운데를 보려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가운데로, 이 지퍼가 가운데로 올 수 있게. 그럼 얘가 가운데란 소리예요. 자, 이렇게 놔두고 이제 꼬매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요거 나와 있으면 멋이에요. 그래도 전 할 말은 없지만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안 보이게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침핀으로 고정. 절대로 내 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중간까지 잘 가면 되지 뭐. 절대 중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중간까지 가다 보면은 다 틀어져요. 시침핀이 없어요 하시면 살짝이라도 꼬매주세요. 약간 듬성듬성 꼬맨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
맨 첫 줄 여기를 따라 쪼로로로로로 꼬매주면 되는데, 원래 손뜨개에서는 자기 실, 제 실을 사용해서 이런 실로 꼬매주는 게 원칙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할 때는 얇은 실을 사용하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재봉사로 꼬매줄 겁니다. 자, 일반 재봉사를 사용해서 처음부터 박음질을 해도 되고 홈질로 마무리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니트니까 실과 실 사이를 한번 통과해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쭉 앞판 뒷판 이렇게 관통을 해야겠죠. 관통. 박음질을 이용해 주시면 좋지만, 자, 박음질 진짜 못하겠다 나는. 홈질 상관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여기다가 아주 무거운 거 이런 걸 안 넣고 다닐 거기 때문에 홈질로 하는데, 이 바늘로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원단이 이게 두껍잖아요, 니트니까. 그래서 너무 땀이 커지니까 500원짜리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한 땀 한 땀, 몇 땀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하셔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땀 한 땀 쭉 끝까지 가주세요. 저는 박음질로 해볼게요. 뒷면도 확인해 가면서 자, 그리고 색깔 실이 여러 가지가 없어서 이 색깔 다 못 맞추겠는데 난 이 실 색깔에 일반 재봉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저처럼 이렇게 회색 실 있죠. 회색 실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검정이나 흰색은 굳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 회색은 집에 하나쯤 꼭 있으면 이래저래 둘레둘레 많이 쓰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색 실을 저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베이지에도 어울리고 카키에도 어울리고 회색 실이 의외로 쓰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집이 뭐 재봉틀 공장도 아니고 어떻게 실이 다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끝까지 쭉 가주십니다. 자, 마무리가 중요하죠. 마무리 잘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면 꽝이에요, 꽝. 자, 뒷면도 확인해 가면서 끝까지 오늘도 낮에 빨리 이걸 완성해서 오늘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벚꽃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벚꽃 떨어지는 데서 이걸 동영상으로 한번 한 컷을 탁 찍어주면 진짜 멋지겠다. 이 봄이랑 딱 어울리는 잎백이랑 너무 예쁘겠다. 사람이 참 생각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나가기가 또 싫으네.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너무 많이 부니까 이것은 내일 한번 찍어봐야지.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없으면 말고.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나가기 싫고, 나가면 들어오기 싫고. 제가 문화센터에 있을 때도 수강생들이 한번 오면, 저희 문화센터는 시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손뜨개 강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0시에 출근들을 하세요. 저랑 같이 출근을 하시면은 제가 퇴근할 때 같이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밤 9시에 아니면 이제 저녁 때 대부분 밥하러 그때들 많이 가시는데, 그렇게 가기들 싫어하세요. 진짜 가기 싫다. 한번 움직이면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붙박이로 꼭 그냥 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워낙 좋으니까 여기 있고 싶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끝까지 쭉쭉 가주십니다. 벌써 반 했어요. 바늘이 빠졌습니다. 요럴 때 참 나빠요. 돋보기로 안 쓰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돋보기가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큰일 났습니다.
바늘 끼는 중이에요. 자, 다 꼈어요. 어렵다. 실 빠지면 안 되는데 빠져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끝까지 가볼게요. 다시. 자, 여기 끝났습니다. 밑단을 벌써 다 꼬맸어요. 멋지다. 자, 다 꼬맨 다음에 마무리. 한 번 더. 자, 마무리한 실은 여기 사이로 쏙 집어넣어서 숨겨주고요. 가위로 잘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성했어요. 자, 여기까지 밑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옆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삼각포리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 이쁘지 않나요? 저는 우유도 삼각포리 우유가 좋더라고요. 커피 우유 말고 흰 우유도 그렇게 나온 거 아세요? 흰 우유, 딸기 우유 이런 것도 바나나 우유까지 나왔는데 요 삼각포리 모양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바느질을 해야겠죠. 이렇게 바느질을 한 다음에 묶는 끈을 달 거예요. 자, 이렇게 바느질 똑같이 홈질도 괜찮고 박음질도 괜찮아요. 여기는 아랫부분이지만 여기는 윗부분이라서 그냥 홈질 하셔도 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이렇게 놓고 박음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음질이래. 홈질. 자, 이제 위쪽. 자, 시접을 쏙 집어넣어주고 원단이랑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 원단이 밖으로 툭 삐져나오지 않게 안쪽에다 잘 숨겨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그러면 땀을 조금 촘촘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까딱하면 까꿍하고 나옵니다. 홈질 쭉 끝까지. 여기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네트백도 떠보려고 네트백 재료를 일단 시켰어요.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못 돌아다니니까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데 뜨개 시장에도 가봐야 요즘 트렌드가 뭔지도 알 수 있는데 통 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일단은 봄 하면 네트백이잖아요. 작년부터 쭉 네트백이 유행이어서 재작년부터였나요? 자, 그래서 네트백 작년에도 저도 뜨긴 했는데 올해 하나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가 완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집에 올 것 같은데요. 예쁘게 완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네트백 뜨기 한번 해볼게요. 물론 세일하는 실만 써요. 저는 비싼 거 안 씁니다. 세일하지만 가성비가 아주 좋은 실. 되게 비싸서 살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요즘 세일해서 괜찮네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실로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 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대문 종합시장 지하 1층에 있는 호남사라는 가게에서 파는 이걸 뜯을 때 껍데기에는 프로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실 이름이. 그게 실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강사를 그만둔 지 좀 돼서 지금 실 이름이 가물가물한데요. 종이가 섞여 있는 펄프가 섞여 있는 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촉이 굉장히 좋아요. 마보다 조금 더 가볍고 종이라서
그리고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뻣뻣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주문해 본 실은 황마라는 실이에요. 어느 사이트라고 여기서 알려드리면 좀 그래요. 가는 거는 가서 사시면 되는데 어느 사이트인지는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워낙 뜨개 사이트가 많아서 제가 주로 사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이벤트로 지금 세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황마라는 실을 사용해서 네트백 뜨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네모난 네트백은 집에 워낙 많기도 하고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저거 뜬 건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별로 썩 매력이 없더라고요. 동그란 네트백을 뜰 거예요. 동그란. 옆면이 동그란. 그래서 옆면이 동그란 것 가지고 숄더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토드로 들고 다닐 수 있게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끝. 자, 벌써 끝.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이제 손잡이만 달면 되네요. 자, 마무리는 신중하고도 예쁘게. 자, 이제 여기 손잡이를 달아볼 건데요. 자, 제가 저번에는 이 날 부분에다가 손잡이를 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달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작은 파우치니까 힘을 많이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죠, 이번엔. 자,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달 거냐? 이렇게 접어서 이 방향으로 달아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달아서 매듭을 지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달려면 여기가 약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괜히 열심히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요 폭이 닿는 부분만큼만, 요만큼 꼬매줄 거예요. 그럼 지퍼도 여기까지만 올라가겠죠? 일단 지퍼 내려놓고,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중간이 잘 안 잡히니까 요만큼 내려놓고, 여기만큼 일반 실로 꼬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실로. 통으로 꼬매세요. 통으로 꼬매야 튼튼하니까. 자, 여기 실을 두 겹으로 잡은 다음에 실과 실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면 저절로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그 다음 통으로 우리 가죽 꼬매듯이. 두껍죠? 엄청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지그재그 바느질은 안 되고 왔다 갔다는 안 되고 이렇게 등으로 완전 통과했다가 다시 앞으로. 자, 박음질 해줍니다. 튼튼해야 되니까. 나는 박음질 못하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홈질을 2번 하세요. 홈질 2번 하면 박음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손잡이가 문판에서 떨어지지만 않고 붙어 있는 게 목적이니까 잘 보이지 않는 실로, 색깔 실로 이렇게 이쁘게 꼬매만 주시면 돼요. 뒤도 항상 확인. 누가 왔나봐요. 자, 상관없이 저는 계속 진행합니다. 배달시킨 음식이 엄청 빨리 왔네요. 역시 우리나라는 사재기가 필요 없는 나라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배달이 오다니. 뭐 시켰는지 궁금하시죠? 곱창 전골을 시켰답니다. 이제 이거 끝내놓고 곱창 전골을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항상 요 끝이 너덜거리면 안 돼요. 끝이 제일 중요해요. 끝에 뿅 해서 끝이 절대로 너덜거리지 않도록. 이 옆쪽으로 한 칸 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서 마무리. 뿅. 한 번 더.
불어나면 한 번 더. 자, 회색 실 티 안 나죠? 티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로 쏙 집어넣어서 안 보이게 숨긴 다음에 잘라줍니다. 제가 문화센터에서 강의할 때는 이런 바느질은 안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수강생들이 많잖아요. 수강생들이 많으면 똑같은 가방을 진도를 나가는데 누구는 가르쳐 주고 누구는 집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여기서 저한테 안 배우면은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누구는 가르쳐주고 누구는 안 가르쳐주고 할 수가 없어서 모두 다 제가 무슨 퀴트나 바느질 강사도 아닌데 이것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분들께.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이런 거를 그냥 건너뛰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는 안 가르쳐주고 누구는 가르쳐주고가 아니라서 제가 한 번만 얘기하면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문화센터 수강생들도 요거 보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유튜브를 못 보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으세요. 손뜨개가 약간 연령대가 높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보시라고 하면은 제가 어플부터 깔아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며 그럼 또 집에 가면 전화 와요. 아까 가르쳐 줬는데 또 생각이 안 난다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 걸로 그냥 아시는 부분만 들어가서 보시는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여기도 똑같이 꼬매줍니다. 얘도 통과해야죠, 당연히. 요거 남겨놓고 이건 나중에 매듭을 지으면 얘는 없어질 거니까 안 보일 거니까 괜찮아요. 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놓고 자, 두 겹실은 실과 실 사이. 노안 어떡하면 좋아요? 안 보여요. 돋보기를 다음부터는 쓰고 해야 되겠어요. 자, 실과 실 사이에 바늘이 뿅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해주고 관통을 합니다. 이제부터 또 탄탄하게 박음질. 여기 없을 때는 스트랩 같은 거 활용해서 가죽 스트랩으로 여기를 마무리해도 예쁘긴 한데 요거는 또 묶어서 연출해주는 그런 또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묶어서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땡땡 배땡타에서 요런 스타일의 가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비싼 가방은 거의 뭐 우리나라 중형차 중에서도 에땡땡차 있죠? 에쿠스. 지금 에쿠스 나오나요? 안 나오나? 제네시스 나오면서. 자, 그 차만큼 비싼 가방이 바로 보땡땡 배땡땡. 자, 그렇게 그 가방이라고 해요. 저야 물론 당연히 없죠. 부럽지도 않아요, 솔직히. 가서 매장 가서 보면은 이게 이럴 정도로. 자,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디자인으로 우리도 한번 떠보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끝났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요. 자, 이거 빨리 하고 곱창전골 먹으러 가야죠, 이제. 자, 이렇게 끝냈어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손잡이 달았으면 요거 묶을 거예요. 자, 어떻게 묶느냐? 요렇게 그냥 한번 감아서, 자, 길죠? 이게 감아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은근히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 아래쪽으로, 요렇게. 자, 요렇게. 끝!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여기 손목이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손. 내 손이 들어가서 요렇게 잡고 다니는. 자, 요런 모양의 백이 완성이 됐어요. 자, 요렇게 열었다가 안쪽도 예술이죠. 요렇게 이쁜 굴욕 없는 예쁜
파우치예요. 아, 이 표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무리. 자, 요거 제가 또 야심작으로 준비한 요거 예쁘지 않나요? 여기다 달아주면 돼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다 달아도 되고 손잡이에 달아도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달아도 돼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 이렇게 예쁜 가방. 보테가 베네타 한 개도 안 부러워요. 자, 이렇게 손뜨개 베네타 가방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예쁘고 깜찍한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